여러분 혹시 요즘 우울해 라는 말 자주 하시나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울감과 우울증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제가 설명을 쉽게 해드릴게요. 우리 뇌를 컴퓨터라고 생각해보세요. 우울감은 컴퓨터가 잠깐 렉 걸린 상태예요. 창을 너무 많이 띄웠거나 인터넷이 잠깐 끊겼거나 해서 뭔가 안 되지만 새로 고침하거나 잠깐 껐다 키면 다시 괜찮아지죠. 반면 우울증은 컴퓨터 자체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예요. 전원도 안 켜지고요. 마우스도 안 움직여지고요. 수리기사 불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예전에 우울증을 심하게 알았을 때는 한 3일을 거의 못 잤고요. 침대에서 진짜 거의 좀비처럼 있었어요. 우울감과 우울증의 가장 큰 차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울감은 누구나 느낍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친구랑 싸웠을 때, 비 오는 날 괜히 우울할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우울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잠을 푹 자거나, 좋아하는 거 먹거나, 응원을 받거나 친구 만나면 좀 나아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울증은 다릅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상태가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대부분이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뇌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아니요.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할 땐 뇌과학이란 책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울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 나름이 아니라 몸이, 뇌가 생물학적으로 고장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우울증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도와줘,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공감이 된다면 절대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첫째, 과거에 집착하고 자꾸 되짚는다. 우울해진 사람들은요, 자꾸 예전 일을 떠올려요. 그것도 기쁜 기억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 머무르면서 현재의 나를 자책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의 뇌가 과거를 자꾸 재생하는 쪽으로 과도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예전엔 좋아하던 것도 지금은 귀찮고 재미가 없고 하기 싫어집니다. 영화를 좋아하던 사람도,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던 친구와의 약속도 자꾸 미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울의 초기 신호 중 하나인 흥미의 감소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우울하면 눈물만 흘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울증은 감정 자체가 텅 빈 느낌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방 안에서 커튼을 치고 이불 속에서만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식욕이 줄거나 반대로 폭식을 한다. 우울해지면 뇌의 생리적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기 싫다. 입맛이 없다. 심지어 내가 최근 며칠 동안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건 그냥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뇌가 식욕을 조절하는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짜고 단 음식만 찾거나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거나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입에 넣게 됩니다. 넷째, 잠이 너무 안 오거나 너무 많이 잔다. 수면 패턴도 무너집니다. 밤에 눈을 감아도 3, 4시간씩밖에 못 자고 새벽 3시, 4시에 겨우 잠들어서 아침을 못 보고 반대로 12시간을 자도 피곤해서 또 계속 자고 우울증 환자의 약 80%가 이 수면 문제를 겪습니다. 불면증도 문제지만 하루 종일 자고 있는 것도 위험 신호예요. 회피형 우울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다섯 번째, 초조하거나 움직임이 느려진다. 우울증은 사람 따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못 있고 초조해집니다. 손을 계속 움직이거나 다리를 떨고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말도 천천히 하고 몸도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생각도 정지된 것 같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두 가지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우울증의 신체적 반응입니다. 여섯 번째, 짜증이 늘고 분노가 폭발한다. 나는 슬프지 않아. 그냥 너무 화가 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특히 에너지가 많았던 분들일수록 우리 분노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소한 말에 욱하고 예민해져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자기 자신에게도 짜증이 나고 이런 걸 혼재성 우울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 양극성 장애와도 연관이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몸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된다. 스트레스 때문에 속이 쓰린 적 있으시죠? 우울증은 뇌의 문제이지만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갑자기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명치가 답답하고 복통이 오거나 병원 가도 이상 없다고 하는데 계속 아파요. 이런 걸 신체화 증상이라고 합니다. 몸은 멀쩡한데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몸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특히 내가 힘들다는 걸 말로 하지 못하고 억눌러 온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자기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내가 문제야.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못났지? 우울증에 빠지면 머릿속에 이런 자기 비하의 말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비하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뇌의 인지 필터를 바꿔버려요. 객관적인 사실도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홉 번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책 한 장 읽는데 10분이 걸린다거나 말하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거나 약속도 자주 까먹고 멍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우울이 뇌의 전두엽과 해마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인데요. 전문 용어로는 브레인포크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울증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뇌질환이에요. 만약 5개 이상 해당된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신과, 심리상담, 어디로 가야 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어디가 아니라 누구입니다. 저는 실제로 정신과보다는 상담센터가 더 편했어요. 하지만 제 친구는 정신과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살펴보니 개인이 어떤 사람의 특성에 편안함을 느끼는지였어요. 실제로 제가 정신과 상담 방문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약간 무뚝뚝해 보이고 딱딱하셔서 오히려 더 이야기하기 싫고 움츠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든 상담센터든 나랑 잘 맞는 사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한 거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멀면 안 가게 되거든요. 우울증에 걸리면 걸어서 1분 거리도 걷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저도 우울증 당시 심리상담센터에 노쇼를 몇 번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면 더 안 가게 되니까 가까운 거리 혹은 내가 자주 다니는 동선에 있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지. 약 먹는 건 좀 나는 약까지는 싫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암에 걸렸는데 그냥 참는다고 나아질까요? 절대 아니죠. 암은 초기에 잡으면 치료가 빠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암 일기에는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가 사기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사기까지 가면 전이가 되고 생명까지 위협받습니다. 우울증도 처음에는 단순히 무력감에 시작을 해요. 하지만 방치하면 식욕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마지막엔 자살 충동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참기보다 초기에는 치료를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항암 치료도 힘들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받잖아요. 우울증 치료 역시 그래요. 약 먹는 게 두렵고 병원 가는 게 부끄럽고 상담 받는 게 나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 받을 때 약을 먹는 내가 나약하다라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치료를 받는 건 나약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혼자 민간요법으로 한다고 암이 낫진 않잖아요. 우울증도 스스로 이겨내는 병이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자고 해서 나아지는 병이 아니에요. 운동이나 해볼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울감이지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건 정신력이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인 치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우울증을 치료하기 전에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약 먹고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있어도 치료를 받죠. 마찬가지로 우울증 치료제도 부작용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졸리거나 처음 1, 2주간 속이 울렁거리거나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전문의랑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면 문제없이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감정이 계속 흔들리고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부작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를 부르거든요. 암이니까 치료 받아야지 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울증이니까 치료 받아야지는 왜 그렇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까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울증도 치료받으면 좋아집니다. 저처럼요. 병원에 가는 순간 내가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싶다는 용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은 아프지만 당신의 선택은 건강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울증은 나약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온 사람, 더 잘 살고 싶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단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